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2%에서 0.5% 내외의 소폭의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장중 한때 나스닥 지수가 전일에 이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반락한 수준에서 마감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6% 하락하면서 주요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22%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 보진 속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대선을 앞두고 뉴욕 증시는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고 기업 실적도 이어지고 있지만 방향성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업종별로는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금융주 그리고 부동산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기술주와 자율소비재 그리고 헬스 관련 업종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계속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요. 뉴욕 증시의 7대 기술주라고 불리는 M7 중에서 5곳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 정규장 마감 이후 2곳의 빅테크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지금 두 기업 모두 실적 숫자 자체는 괜찮았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조금 오르다가 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사용자 증가폭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 플랫폼스의 VR 부분을 관장하는 리얼리티 랩에서 44억 달러 부분 정도의 이제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메타 측에서는 밝혔고요. 메타는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2%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움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레딧이었습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 같은 경우는 전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지난 분기의 레딧 실적에 대해서 마일스톤이다, 굉장히 조금 기록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호실적에 대한 평가도 좋게 받으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주가가 41% 넘게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동시에 좀 굉장히 쓴웃음을 삼킨 종목이 있는데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감사를 맡고 있던 어니스트 앤 영 측에서 이 회사의 감사를 더 이상 맡을 수 없어서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보고 자료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어니스트 앤 영 측은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재무제표라든지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이 제시하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무려 32%대 폭락했습니다.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상장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루 만에 떨어진 거고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악의 하루였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좋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지표 중에 미국의 성장률 수치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된 건데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미국의 GDP 성장률은 2.8%를 나타낸 것으로 속보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시장에서는 3%대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여기는 살짝 못 미쳤지만 여전히 견조한 수준을 나타냈고 특히 3분기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라고 알려진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 3분기에는 작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역시 2% 아래로 떨어지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인플레 목표치인 2%를 하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고용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ADP 측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 수치입니다. 이 민간 고용 수치도 예상치를 대폭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10월달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23만 3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 수준이었던 11만 명 증가를 2배가량 대폭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ADP 측에서는 이 허리케인 피해에서 회복되는 와중에도 고용 성장세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미국 고용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고 탄력성 양성이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시장 참가자들은 주 후반에 발표되는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를 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외에 주택 관련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75.8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 7% 넘게 올랐고요. 이 지수는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알아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